네, 안녕하세요.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택중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자료 보니까 제목이 W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점점점이 늘었네요. 네, 점점점이 늘었습니다. 네. 지난주엔 점점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붙여놨는데 이유는 저 이제 W 반등을 기대했던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주요 키워드여서 그때 W 하나만 딱 났었는데 지금 이제 뒤에서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오른쪽 W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W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림을 지금 지수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럼 W 이후에 뭐가 나올까? 어디를 봐야 될까? 그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좀 드려보고요. 뭐 또 중간에는 제가 이제 뭐 한 두세 달 전부터도 한 번씩 얘기했었던 개별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도 네.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장표랑 사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죠. 여기에서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네. W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썼지만 또 유구한 전통이 이 장에서도 작동할 줄은 몰랐는데 K세론이 또 나왔었죠. 당일에는 네. 굉장히 강하게 삼성전자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분을 쭉 뱉어냈습니다. 물론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다음 날 어마어마한 또 상승 폭을 그려주면서 이게 어제까지 기준의 차트였는데요. 오늘은 또 양봉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예상했었던 W자 반등이 예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생각보다 뭐 마이크론도 계속 목표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이유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정당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바닥은 이미 충분히 많이 끌어져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 EPS가 지금 거의 800포인트에 육박을 하거든요. 리레이팅 되고 있다. 굉장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뭐 3월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동안도 많이 쌓아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올 현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수백조가 현금 곡간이 이제 쌓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 현금이 어디에 적절하게 투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미래산업도 미래산업이지만 결국에 이제 캐펙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미래 매출로 의미 있게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아마 올해 여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있는 장비주들도 우리도 역시 계속 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워낙 예상치도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시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미국 종목들은 이미 돌파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오늘 대한광통신 보면은 상한가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네, 시세가 좀 나더라고요. 여전히 강하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반도체 쪽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 코스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꾸준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D의 네. 점점점은 점점점이 이렇게 위로 찍고 싶었는데 점점점을 찍는 그게 각도가 안 나가지고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W의 끝에서는 다시 한번 6,200, 30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하면 스, 드, 매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스페이스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해야 유리한 섹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스페이스는? 이게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취약하긴 합니다. 네. 예, 취약하고 사실 뭐 그 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제 섹터가 마찬가지기도 하죠. 근데 특히 이제 현재 매출보다는 미래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 이미 주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또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주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또 많이 약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코스닥 지수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한번 이제 코스피의 상승 이후에 정책적인 모멘텀 그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 달 특히 이제 뭐 이란 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생각보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이 안 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주 섹터에서도 결국에 코스닥에 따라서 함께 좀 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이런 구조적인 이유이지 지금의 이런 가격 메리트가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스페이스X가 이제 5월 말부터 IPO 로드쇼를 합니다. 그러면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스페이스X 내부적인 밸류체인들 그리고 어느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일단은 가까이 있는 일정은 4월 21일 날 스페이스X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고요. 미국에서 5월 4일에는 재무 관련된 이런 세션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4월 말부터는 계속 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요인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몸값이 사실은 이제 1월 달부터 얘기했을 때는 뭐 1조 달러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1.0조 달러, 1.2조 달러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1.75조 그리고 2조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건. 네, 네. 한 3달, 4달 정도 사이 동안 뭐 우리가 말이 쉬워서 1조 달러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면은 거의 탑5로 시작하거든요. 미국 바로. 시장 기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급이 강하게 몰려서 뭔가 거품이 끼면은 1위도 한번 노리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지금 4.4조 달러거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우주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고 이런 코스닥의 구조적인 수급이 이탈되는 것 때문에 약하게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조정 왔을 때 담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잘하는 게 제조업이죠. 네. 제조를 잘하는 곳은 뭐 안테나, 위성, 발사체도 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위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담아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드론은 어떤 이슈들이 네, 사실 뭐 있나요? 국내에는 그 드론으로 뭔가 의미 있게 플레이할 만한 종목군들이 모여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상장했던 스워머라는 기업 고무가 5달러였는데 지금 41달러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증빙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미국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드론 관련된 뭐 대드론, 그다음 드론 제조, 드론의 이런 내재화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여전히 증액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드론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로 산업의 성장은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거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뭔가 이거 우리 드론이야 할 만하게 강하게 뭔가 모여져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곧 모여질 것 같은데요. 기사의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기업이 몸값 2천억의 IPO 출격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한 기업씩 두 기업씩 뭔가 IPO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이런 기업들 드론이라고 하면은 모아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적어도 10개 정도가 모이면은 그때 이제 ETF가 나온다는 네.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씩 관심이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가 이제 어제 뭐 UAM 확보 역량을 확보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항공 정비업 라이센스를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UAM 쪽보다는 글로버스가 이제 에어제타 쪽 같은 부분에 이제 스머펀드에 지분을 내놨죠. 그래서 물류 항공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뭐 드론 관련이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얘기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를 보려고 하는데 네. 아마존이랑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4월 중순에서 말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까요?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캐펙스 혹시 이게 약간 어조가 뭔가 약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네. 조금 뭐 힘이 빠지게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잠정 실적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조금씩 까보면은 충분히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4월에 그런 오히려 이런 캐펙스들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이런 논조가 나올 때마다 국내의 이런 메모리 기업들의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논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월 말에서 5월까지는 코스피의 레벨은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메모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좀 전에 이제 드론이 떠 있었었고. 네, 메모리 화면을 지금 켜놨는데,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의 대부분이 또 이제 메모리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빅테크들만 지금은 또 보고 있기도 한데, 빅테크들이 이제 2026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해지면서 투자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엔비디아의 GPU도 그랬고 빅테크들이 결국에 이런 고객사 그들의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1순위죠. 네. 제일 우량하고 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갑니다. 메모리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이런 GPU 제품들도 가속기들도 그렇고 그렇게 먼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사실 줄 서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받고 싶은데 이런 제품들을 받고 싶은데 윗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수요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받고 싶어도 사가고 싶어도 못 사갔던 밑에 있는 약간 미들에 있는 기업들도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품이 덜 팔릴까? 그게 아니고 밑에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빠르게 또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단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버린 AI에 대해서도 지금은 약간 얘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좀 관심이 컸었죠. 자체적인 AI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 땅에다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수요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중동 쪽도 있고요. 우리나라 쪽, 뭐 중국, 일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투자 위축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 뒷단에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이미 충분하게 더 크게 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대한 사이클이 과연 이게 이제 사이클로 봐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장기 계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약간 이제 걸어놓고 높은 수준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꽤나 길게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올해 여름쯤에는 많이 좀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다고 하면은 정당한 밸류에이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죠.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을 사이클로 보느냐, 거기서 장기 계약은 그런 사이클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좀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과거 같으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장기 계약하면 오히려 좀 적게 받고 손해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도 높게 받고 장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경감될 수 있다. 일석이조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네, 오히려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색깔을 좀 지워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그동안 반도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더욱 잘 아시죠. 이 사이클이 한번 어렵게 오면 항상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는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자.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또 통했던 논리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퍼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못 올리는 가장 큰 이런 수급적인 요인 중 하나는 그런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의 이런 투자 논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지금은 파는 자리가 맞습니다. 저퍼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저퍼가 꽤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논리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퍼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꼭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퍼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장기 계약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과거에서는 그들도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런 업체들도 이런 사이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뭐 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사이클이 쉽게 가라앉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고객사들도 빅텍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더 이상 이제 메모리들은 뭐 사이클 할 게 아니고요. 돈을 잘 벌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기업으로 이런 사이클에 없는 산업으로 당분간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주가는 지금은 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택중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키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아하. 날입니다. 아까부터 네. 네, 언제 키링 주세요라고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 선별하셨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해당 영상 댓글로 당첨자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선별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 이제 나한테 뭐 사전 뭐 공유도 안 하는구나. 그냥 하는구나. 왜냐면 빈센트한테는 굳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1.95%,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잠깐 흔들리더니 그래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어쨌든 이란과 미국이 만난다고 합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하지만 지금은 휴전 단계라는 것을 좀 더 각인하면서 오후장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